완전히 물에 들어가 버렸어. 사람 나온다. 오,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실수가 됐네. 밖에다 한번 어디지? 아까 아주머니 저기 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앞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많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침수 차량 탈출법부터 보상법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모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도 침수된 차량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일어난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일단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안과 밖의 수압 차이 때문에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실제 상당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라는 게요.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가 1톤의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리창 높이까지 밖에 물이 고였을 때는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열릴 수 없고요. 안과 밖에 압력 차이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실제 탑승객이나 운전자나 탑승객이 목이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야 그때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당황해서 미리 빠져나가고자 서두르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고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차량이 혹시 침수되면 시동이 무조건 꺼지거든요. 시동이 꺼졌을 때도 잠시는 파워가 전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얼른 창문을 좀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물이 차자마자. 그렇죠. 예. 차기 시작할 경우에 창문으로 탈출해서 일단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번 부산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지하차도 높이가 3.5m였는데 2.5m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차 지붕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무사히 구조됐기 때문에 일단 창문을 내려놓는다. 창문이 완전하게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쯤만 내려가 있으면 사람이 잡고 심하게 앞뒤로 흔들면 쉽게 깨지거든요. 그러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문을 열려면요. 좀 침착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이 열렸을 때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당황해서 막 빠져나려고 하면 그 수압 때문에 지치거든요. 그래서 물이 찰 때까지 호흡을 참고 진정한 후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령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지하차도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안 가는 게 물론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지나가야 한다든지 혹은 지나고 있을 때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실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눌게요. 사람의 인명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번 부산 사고에서도요. 초반에는 타이어 정도 잠기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앞차가 막혀서 정차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10분 만에 창문까지 차올랐다. 이게 순식간에 포인트입니다.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웅덩이를 지날 때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정도면 괜찮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확신이 있을 경우에도 앞차가 선행 차량이 있을 때는 선행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한 대 한 대 움직여야지 연속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일단 침수가 시작됐을 경우에 물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면 몸이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시동을 끄고 혹시 여유가 있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본닛을 열고 전원을 분리해 놓으면 전자제품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비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안전이 확보된 뒤에 그런 조치까지 한다면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잠긴 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시동을 절대 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시동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은 시동을 끈 차량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엔진이라는 것이 안에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연료하고
불 태워가지고 폭발시켜 주거든요. 네. 근데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면 오일이 오염되고 부식 발생 여러 가지 정말 수리비가 엔진 전체를 교체할 만큼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진단을 하고 예. 완전히 깨끗이 청소를 해내기 전에는 시동을 걸지 않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밖에도 침수된 차량은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될까요? 이미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그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ECU까지 손상이 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실제 복원했을 때라도 상당히 원래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차 보험에 들었을 때는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전손 처리했을 때는 이제 일반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 중에는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먼저 차량의 새 차 가격에 준하는 네. 취 등록세를 또 면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침수에는 뭐 전손 처리 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일부 미미한 침수에서는 전문 업체를 따라서 청소를 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수 처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기계적인 부분 외에 전기적인 플러그도 다 빼고 물기를 다 닦아내고 오일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처리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얘기하셨지만 침수 도로에서 물이 찼다든지 또 주차 중에 침수가 됐다 이럴 때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자차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의 경우는 뭐 썬루프를 열어놨다거나 실수로 창문을 내려놨을 경우에 비가 들이칠 경우에는요. 네. 이거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차 처리가 안 되고요. 그렇지 예. 않은 경우에는 자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날이 덥다 보니까 조금씩 창문을 네. 열어놓기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그런 실수를 했어가지고 예. 뒤에 시트가 흠뻑 젖은 일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침수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